검찰 개혁 관련해서 뭔가 당정청이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을 또 발표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조국 장관, 무슨 일 있어도 끝을 볼 것이다. 끝을 본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끝을 보겠다. 이거는요, 어떤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어떤 상대에 대한 경고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옆에 보면 슈퍼 검찰 힘빼기다. 힘빼기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어제 당정청 회의가 열렸습니다. 검찰 개혁 관련해서입니다. 고강도 압박이다. 이렇게 제목이 돼 있는데요. 내용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권 수뇌부가 모였습니다. 일요일에 이례적으로 국회에서 회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합니다. 검찰개혁 연내 앞당긴 후 조국 장관 명예퇴진 전략 분석도 나온다. 그러니까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일요일인데 이례적으로 회의를 했고 최근에 이 검찰개혁을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다. 좋게 말하면 속도를 내고 있다. 조금 부정적이라면 서두르고 있다. 이런 평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배경이 무엇일까 이렇게 궁금해지는데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이 바로 여기 있네요. 조국 장관을 연내에 명예퇴진하려는 거다. 그러니까 검찰개혁을 연말까지 마무리를 하고 역할이 끝났다라는 그런 명분으로 이제는 물러서도 된다. 뭐 이런 그림인 거예요. 이런 분석이 있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한국당은 이런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조국 구하기 가짜개혁이다. 또 이런 혹평을 또 내놓고 있습니다. 요 조 장관 명예퇴진 부분에서 좀 더 분석이 된 내용이 있는데 요 아랫부분 보겠습니다.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킨 뒤 조 장관이 명예퇴진하는 것을 출구 전략으로 보는 시각이 여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출구 전략, 명예퇴진, 많은 신문들이 오늘 이런 걸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검찰개혁의 방향과 시간이 정해졌지만 가야 할 길은 멉니다.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을 봐야 합니다. 흐지부지 하려고 하거나 대충 하고 끝내려고 했다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이 지금 뜨거운 의제가 됐습니다. 이런 계기에도 검찰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검찰 자신을 위해서도 불행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아주 빠르게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당은 신속 처리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이 두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해 검찰개혁에 마침표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수사 방해 당정회의요. 조국 구하기용 가짜 검찰개혁 당정입니다. 자,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반드시 찍겠다. 그리고 두 가지 법안 얘기를 했어요. 두 가지 내용, 그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내용인데 그걸 빨리 신속히 처리한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이달 말에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여권 내에서 계획이잖아요. 자, 김사일 평론가. 그런데요. 네. 앞서서 사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 합의를 할 때 순서가 좀 있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고 그 뒤에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한다. 이게 합의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 여당이 그 순서를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야당이 좀 반발을 할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걸 알면서도 이렇게 속도를 내는 이유는 뭡니까? 글쎄요. 근데 그 말씀 드리기 전에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은 무슨 일이 있어서 끝을 볼 것이다 라는 말씀을 조국 장관의 얘기입니다. 그 의지를 표명하기 전에 지금 본인 때문에 국론이 상당히 많이 분열돼 있고 민생을 국회에서 챙기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인으로서 유감 표명을 좀 현 상황에 대해서 하고 최소 사과는 아니지만 유감 정도의 표명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검찰개혁이 중요하니까 좀 도와달라는 이해를 구하고 이런 게 좀 먼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제 모습에도 좀 약간 아쉬운 대목을 그렇게 잡으신 거네요. 모습을 찾아보기 좀 찾아볼 수가 없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개혁 내용이 이게 완벽한 것이냐 과연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거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이게 과연 완벽한 개혁도 아닌데도 이렇게 만약에 밀어붙인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좀 아까 표현이 나왔습니다만 예. 고강도 압박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당 입장에서는 예. 뭐 그 질문하신 부분인데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이 그 지지율도 많이 중도층에서는 예. 그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을 계속해서 두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더더군다나 총선이 가까워 오면서 예. 좀 있으면 후보들을 정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예. 그럼 후보들을 정해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예. 후보들 간의 유불리가 나타나기 시작할 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약간 불리한 후보들한테는 이제 당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것을 빨리 정리하는 예. 것이 당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전략적으로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어. 그리고 뭐 여기 나왔지만 조국 장관이 그러면은 예. 그냥 무너지는 것처럼 퇴진했을 때 아. 총선의 그런 기반이 무너지지 않겠냐. 아. 그 우려는 저는 너무 당연한 거라고 예, 생각을 예. 합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어떻게든 출구 전략을 마련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당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검찰 개혁을 지금 속도를 내는 이유가 출구 전략 차원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저는 뭐 그런 차원도 있다고 봅니다. 윤기찬 변호사. 물론 자유한국당에서는 뭐 이 검찰 개혁 법안 자체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 자체를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야당은 그거에 동의하면서 사실 선거법 얘기를 먼저 같이 섞었거든요. 그래서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고 이후에 검찰 개혁 법안을 처리하자 이거였는데 지금 순서를 바꾸려고 하면 다른 야당이 당연히 반발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설득이 될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민주당에 대한 불신 때문에 예. 저희 당은 포함이 안 돼 있지만 어쨌든 예. 민주당에 대한 불신 때문에 선거법부터 처리하고 그다음에 공수처법 등을 처리하기로 그렇게 합의가 됐잖아요. 예. 그것도 그거지만 법령에 대한 해석도 무리한 해석을 통해서 사실은 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낸 의견도 보면 예. 11월 27일 이후에나 가능하다. 뭐 한국당에서 그것마저도 좀 너무 짧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넘어온 지정된 법안의 예. 그 법안 내용이 형사소송법하고 그다음에 검찰청법이거든요. 예. 근데 이것이 무조건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만은 아니에요. 예. 여기 지금 어제 보니까 예. 당정청회에 참석한 예. 진영 행자부 장관도 참석을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행자부의 업무, 경찰청을 관하는 행자부 업무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법사위에서만 그렇죠. 다루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행안위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소관상임위원회의 법령이라고 단정짓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관상임위원회가 법사위이기 때문에 90일간의 체계 작구 심사는 필요 없다라는 논리를 피고 있어요.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법사위 경우는 마지막에 어떤 관문 역할을 하는데 그에 앞서서 상위가 법안 내용을 다루는 법사위 그리고 마지막에 체계 작구 심사라는 법사위 이걸 이렇게 분리해서 통상 보는데 여당 그걸 같은 걸로 봐서 그렇죠. 빨리 가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1월 달에 가능하다고, 10월 달에 가능하다고 예, 보는 거예요. 근데 선거법은 11월 28일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한 달의 시차가 있어요. 예.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이유가 뭔가 예. 말씀하신 대로 조국 장관의 명예로운 퇴진이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예. 언론에서 분석하기로 그게 예. 맞다면 이것도 어폐가 있는 게 지금 명예롭지 못한 여러 가지 사정에 연관돼 계신 분이에요. 예. 지금 당장 퇴진시켜도 될 일을 굳이 명예롭게 퇴진시킬 이유가 뭔지 오히려 만약에 4.15 총선을 생각한다 예. 그러면 지금 당장 퇴진시키는 것이 결단을 보여주시는 것이 총선에 더 유리할 텐데 예. 명예롭지 못한 이런 퇴진을 막는 이유가 과연 공적인 것인지 사적인 것인지 모르겠어요. 예. 또 하나는 검찰개혁의 그 내용이 이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예. 역대 검찰개혁이라 하면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검찰권 행사를 독립시키는 거였는데 예. 언제부턴가 검찰 신빼기가 됐어요. 그것도 검찰 신빼기인데 힘이 주로 어디냐면 예. 고위공직자, 사회 지도층 예. 이런 분들을 수사하는 직접 수사 부분의 신빼기. 이게 과연 누가 그 수혜자겠습니까? 검찰이 그러니까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말씀하시지만 실제 그 검찰개혁의 예. 내용을 보면 상당히 수혜자가 제한돼 있어요. 그러면 국회에서 법령이 통과되기도 전에 예. 대통령령부터 개정해가지고 특수부를 폐지하자는 이런 움직임이 입법 체계도 안 맞지만 예.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지 예. 아니면 전 여당과 청와대를 위한 것인지 이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예요. 알겠습니다. 장유미 변호사에게 질문 드릴게요. 지금 윤기찬 변호사가 지적하신 부분이 두 가지 정도 요약될 것 같아요. 지금 검찰 개혁의 속도를 내군 이유가 분명히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오늘 많은 언론들이 이제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 부분 한 가지. 그리고 검찰 개혁의 내용이 바뀌고 있다. 예. 그러니까 검찰의 독립이 아니라 검찰의 힘빼기로 가고 있다. 이 부분인데
그 두 가지 대해 의견 좀 주십시오. 일단 정치적인 이유가 예. 뭐 없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 모든 검경 뭐 수사권 조정이랄지 공수처 설치의 주간 상임위는 법사위 이미 분명하고 예.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법사위에서 이제 90일 자꾸 심사를 한다는 부분 더 예. 빨리 해야 된다라는 해석이 완전히 그르다라고 일면 타당하다는 측면이 있어 보이고요. 예. 또 조국 장관이 이런 언급을 수차례 했습니다. 나는 예. 수단이다. 검찰개혁의 수단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자기가 수단으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예. 지금 검찰개혁의 여론이 상당히 무르익었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나 여권은. 지금 자칫 주춤하다가는 예. 오히려 실기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닌가. 검찰 개혁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여론이 형성돼 있는 개혁 상황에서 요구 여론이 상당히 높을 때 해야 된다. 예, 이게 주춤할 수 있는 예, 이걸 뭐 이렇게 느리게 가져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것 같고 예. 또한 이제 말씀하셨듯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예. 이 국면이 계속 늘어질수록 여권에는 상당히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내, 뭐 명예퇴진이라고 예. 나와 있지만 예. 명예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이 조국 장관이 이 임무를 정확하게 수행하고 이제 테러를 이제 만드는 이런 그럼 전략을 어떻게 구사하는 보면은 게 여권의 아닌가. 시각은 역할 마무리 정도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 검찰 개혁 그 내용이 바뀌고 있다. 지금 윤기찬 변호사 그렇게 지적하세요. 예, 그건 저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의 힘 빼기 예. 이전부터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이 너무나 많은 예.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독점하고 있는 예. 다른 국가에서는 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권력이 집중돼 있다는 점에 문제 제기에 초점이 예. 맞춰져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공수처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지금의 이 논의까지 오는 과정에 있어서 예. 상당히 긴 어떤 논의의 그 시간을 거쳤고요. 예. 단순히 정치권과의 분리만이 예. 검찰개혁의 종전에도 그 논쟁의 핵심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일 평론가께서 추가 발언 요청을 예, 하셨어요. 제가 국회 상황과 관련해서 예. 절차와 관련된 거를 말씀하셔가지고 예, 제가 예. 국회 좀 오래 있었으니까 말씀드리면 예. 이게 이제 그 문제가 왜 된 거냐면 예. 사개특위가 그 자기의 역할을 다 끝내지 못하고 해산됐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예요. 사개특위면 이제 그 전체 이름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예. 사개특위. 거기에서 만약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예. 아니면 그 사개특위를 해산시키지 않고 예. 180일을 있게 했다면 예. 법사위로 자동적으로 넘어가서 91일 도과시켜야 됩니다. 근데 중간에 해산이 되면서 사개특위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없어진 상태에서 법사위 법안으로 이게 온 그 겁니다. 법안이 법사위로 넘어간 그렇죠. 거네요. 그럼 이제 법사위 법안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자유한국당이 만들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럴 거였으면 사개특위를 좀 예. 더 연장해가지고 일을 마무리하게 하든가 예. 아니면은 논의에 참여를 해가지고 적극적인 논의를 해가면서 하든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자기 책임을 전혀 지지 않은 상태에서 비난을 위한 비난만 계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큰 문제가 그러니까 발생하고 검찰 있다. 개혁을 다루는 위원회가 지금까지 유기됐으면 이달 말까지 존재를 했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법안은 자연스럽게 법사위로 넘어가게 가서 되겠죠. 3개월 정도 또 논의될 이게, 시간이 예, 있었는데 90일, 예, 그렇죠. 그게 지금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된 것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검찰 힘 빼기 문제가 좀 전에 예. 나왔는데 저는 검찰 힘을 뺄 때 그 예. 권한을 행정 권한으로 가져오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독립성을 지켜주면서 빼야지. 예. 왜냐하면 검찰 문제만큼 우리 정치에서 큰 문제가 뭐냐면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근데 이거를 보면은 그 감찰권을 행정부의 감찰권을 강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할 그러니까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이런 개혁 내용에는 그런 부분이 좀 빠져 있다는 거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윤기찬 변호사께서 그 법사위 부분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예. 법사위가 이제 8월 31일자로 종료가 됐어요. 예. 연장이 안 되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종료가 법사위가 아니라 됐는데 사개특위. 사개특위가. 예, 예. 근데 이제 그 종료된 이유가 거의 제1소위원장의 예. 그 선출 문제 갖고 서로 다퉜던 것이지 예. 한국당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고 또 하나는 예. 공수처가 만약에 설립돼서 지금 가동되고 있다면 검찰의 저런 수사가 가능했는지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공수처의 필요성과 관련돼서 예. 국민들께서 이 부분은 공수처가 수사를 시작했다 그러면 예. 지금 검찰이 하는 것처럼 할 수 있었을까?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뭐 검찰개혁, 뭐 사법개혁 얘기하는데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새로 만드는 부분 하나고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부분을 조정하는 거. 쉽게 말하면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을 상당 부분을 경찰에 준다. 그러니까 검찰이 아무래도 좀 영향력이 빠지게 되겠죠. 뭐 이런 내용이 핵심인데 그 부분에 대한 다툼 여전히 치열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검찰과도 관련이 있고요. 검찰 개혁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된 내용이죠. 지난주에 윤석열 검찰총장, 이른바 윤중천, 뭐 과거에 이 문제가 됐던 인물인데 윤석열 총장을 뭐 접대를 했느네, 안 했네, 이게 한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발칵했죠, 정치권과 검찰이. 지금 검찰은 당시에 강력히 부인을 했고요. 그 이후에 많은 어떻게 보면 관계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런 일 없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일이 없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얘기입니다. 윤석열, 보도에 관여한 이들까지 고소, 기획폭로 의심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 보도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해서 고소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통상 뭐 그 언론사 아니면 그 기사를 쓴 기자 이런데 거기에 더해서 보도에 관여한 이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고소 대상이. 이거는 누군지 특정이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입니다. 총장 흠집 내기용 의도적 제보로 판단했다. 그러니까 이 보도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다 들여다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소하겠다는. 그럼 아까 앞서서 기사에 조국 장관이 끝까지 간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끝까지. 끝을 보겠다. 그럼 이 윤석열 총장 역시 이 문제와 관해서 끝을 보겠다는 의지인가요?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별장 접대 보고서 접근자 조사 가능성까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영실 편집위원. 네. 보도에 관여한 이들까지 고소한 이 상황. 이거 해석을 좀 해주셔야겠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 윤석열 총장이 91년도 검찰 들어왔으니까 한 예. 30년 동안 범죄자들 봐왔죠. 예. 범죄자들 보면 범죄자들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 예. 그리고 어쩌다가 과실로 범죄를 예. 저지른 사람. 근데 이번 사안을 윤석열 총장이 쳐다보니까 어쩌다가 보도를 한 것이 아니고 결국 어떤 의도가 있는 기획적인 요소가 있는 그러한 보도라는 의심을 품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은 뭡니까? 의도가 있다는 건 단순히 그냥 어떤 사실을 취재해서 그거에 대해서 보도 이런 정도 차원이 아니고 그 이상 뭔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기획적인 어떤 목표를 가진 그러한 보도였다. 그러니까 그 저희가 의심되니 예. 단순 보도가 아니니 그 예. 배후를 반드시 해서 그 배후까지 처벌을 해야 되겠다는 그 여러 가지 범죄자들 많이 보면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예. 아, 요 놈은 요런 식으로 했구나. 결국에는 그러한 의심이 저렇게까지 고소전을 확대하는 것인데 예. 결국 그 부분에 대한 수사까지 이루어진다면 예. 결국에는 좀 파장이 크지 않을까. 저는 그러네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게 이렇게까지 만약에 검찰에 이거 지금 검찰에 고소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 보도에 관여한 이들까지 이게 알아보게 된다면 이게 커지겠거든요. 근데요, 장미 변호사. 네. 이게 특정 인물이 이게 지정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럼 이렇다면 검찰의 경우 이거 어떻게 수사를 합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예. 출판물에 의한 뭐 기사 작성으로 인한 명예훼손 예. 사건을 이제 담당해서 수행하다 보면 예. 실제로 익명의 제보자를 인용해서 기사화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그렇죠.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 중에 끝까지 숨기면 본인에게는 상당히 좀 불리하게 작용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이 윤석열 총장이 고소장에 그 보도에 관여한 이들 예. 물론 특정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지칭하는 건 제보자를 그럴 수 언급하는 있겠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고소인이 고소장에 적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게 폭넓게 단순히 그 해당 기자에 대해서만 수사하고 종결되는 게 아니라 이 가외적으로 제보자에 대한 어떤 수사까지도 폭넓게 진행이 될 걸로 좀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걸 좀 그럼 결국 이 보도에 관여한 이들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보도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람들이 뭔가 얘기가 있어야지만 알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걸 밝히지 않는다면 또 모를 수도 있는 거네요, 이거는. 예, 그러나 지금 또 뭐 일부 누구 해서 언론에 예.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풍문까지도 어쨌든 조사를 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그러니까 좀 들긴 이렇게까지 되면 약간 범위가 커지는 거예요, 수사의 범위가.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다른 축으로 또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